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 검찰이 이재명에게 4천억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주된 혐의는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내부 정보를 흘리고 수익 몰아주는 그런 배분 방식을 승인하고 결재했다.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장동 일당 상당 부분이 유래신도시 개발 특혜하고도 이렇게 겹치는데요. 양쪽을 다 합하면 거기서 나오는 전체 수익이 약 1조 2천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남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절반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분을 절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의 절반도 가져가야 맞지요. 지분대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수익금이 성남 시민들에게, 성남시에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분대로라고 하면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 뜰, 여기에 수익금이 약 6천억쯤 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돌아간 돈은 1,800억쯤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분을 고작 7%밖에 갖고 있지 못한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간 수익금은 무려 7,800억, 거의 8천억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일을 설계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대장동 일당들에게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는 결제 서류에 대해서 도장 찍어주고 사인하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가야 될 돈이 원래대로 한다면 6천억쯤 되는데 그것이 1,800억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 즉 4천억이 넘는 돈이 배임 혐의의 그 적용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부장검사 엄희준, 반부패 3부 부장검사 강백신,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 그 다음에 화천대유 이 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그래서 민간 사업자에게는 7,886억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고정수익 밖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한 구조를 설계를 하고 배분 방식을 다 최종 결재하고 승인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가 배임, 두 번째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 다음에 유래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혐의. 네 가지입니다. 배임, 이해충돌 방지, 부패 방지, 제3자 뇌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조선일보는 그 배임 액수가 3천억 원 그 이상 정도로 구속영장이 적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더군요.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마 초조할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라. 대장동도 다시 특검을 하라. 이렇게 맞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우 심란스럽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 한 번만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대여섯 개의 혐의가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속영장이 끊임없이 날라올 것이다. 그때마다 체포동의안 부결,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대신에 이재명 방탄에 몰두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말대로 소설이라면, 신작 소설이라면, 그러면은 체포 동의안이 자꾸 국회로 넘어오게 하지 말고 법원에서 하고 있는 영장 실질 심사에 그냥 자진 출두를 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소설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원에 가서 깨끗하게 거기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 결정을 받아들고 돌아오라 이겁니다. 왜 자꾸만 국회에 기대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는데요. 체포 동의안은 100% 부결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비명계,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검찰의 영장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막상 표결에 붙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요즘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1대1 만남도 지금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든 공천 룰을 웬만하면 손대지 말라는 지침을 줬다. 이해찬 시스템을 많이 홍보하라. 라고 주문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을 줄 때 평가를 통한 현역 의원 하위 20% 감산,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 5대5 비율로 경선을 치른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이해찬 공천 시스템을 자꾸 들먹이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이 비명계 달리게 날렸다. 이제 비명계를 달래서 체포 동의안이 만에 하나 그것이 승인될까봐 그 표단 속에 나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인 겁니다. 내년 공선 공천권 행사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친명계 의원들이 자기네 플래카드를 걸고 벌써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친명계 김의겸 비례대표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군산에 가서 자기 플래카드 걸고 자기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현역 의원은 문재인계거든요. 친문계. 이런 것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 쪽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친명계의 공천 학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 2024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이 민주당 쪽 후보는 대부분이 친명계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염려와 우려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승인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분위기가. 이것을 염려한 이재명이 비명계 걱정하지 마세요. 공천은 친명계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찬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은 들을 터이니 안심하세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다 부결 눌러주세요. 이런 겁니다. 친문 대표 체제에서 만든 제도를 명분 삼아 비명계를 달램으로써 반란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제 그런가 하면 비명계 쪽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전화로 전체 전화로 한 바퀴 돈다든지 또는 뭐 편지를 친필 편지를 쭉 돌린다든지 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직접 만난다. 직접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고 달래고 이러는 거죠. 설훈,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기동민, 홍영표, 전해철 이제 이런 비명계 중진 의원들을 지금 쭉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투표는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그런데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날짜는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그게 2월 24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의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은 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2월 24일로부터 72시간 내에 해당되는 날짜는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를 한 뒤에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마지막 날짜인 2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붙여질 그런 스케줄이 지금 상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란표가 몇 표나 될 것이냐, 이탈표가 몇 표나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 28표만 아까 말씀드린 비명계 의원들 조홍천 의원에 따르면 지금 상당수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원이 169명 중에 28명만 되면 이재명은 체포되는 겁니다. 물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당론을 정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또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초긴장 상태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거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정말 의외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은행권 돈잔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님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또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인식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대통령과는 첨예한 각을 세우지 않겠다. 그러한 분위기를 검찰이 좀 참작을 해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